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의 닥터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터 미베인 교수죠. 미시건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가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1차부터 5차에 걸친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주장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힘을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뛰어들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선거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대체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뭔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한 사람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베인 교수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뭐 대한민국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냥 학자입니다.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거는 아주 strongly suggest 된다 그랬죠. 아주 강력하게 제한된다.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갔고 조작이 된 데이터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이죠. 이게 뭐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요. 또 통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미래통합당 의원이고요. 그런데다가 전 통계청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통계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야당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섰었죠.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완전히 틀렸다. 일부 보수층에게 욕먹더라도 누군가는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완전히 틀렸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논문의 어떤 부분은 신빙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든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냥 완전히 틀렸다.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아갔죠. 저는 이 부분을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통계학을 알고 있고 통계청장까지 한 사람이, 그것도 야당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그 논문을 쓴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논문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베인 교수가 이 모든 것을 분석해냈는지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7가지의 이유를 제시했었죠. 7가지의 이유. 자, 근데 오늘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혹시 아직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미베인 교수와 유경준 의원의 이런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 계십니까? 와세다 대학 정훈 교수의 다음 글을 보시면 누가 쓰레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와세다 대학의 정훈 교수가 그 7가지의 의혹, 7가지의 그 유경준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7가지를 직접 물어본 거죠. 누구한테? 미베인 교수한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7가지의 의혹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미베인 교수가 아주 친절하게 보내줬고요. 그 답변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왜 누가 쓰레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한 이 쓰레기라는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는 학자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자 아닙니까? 통계청장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학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완전히 잘못됐다, 무슨 사기를 친 것처럼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거죠, 사실은요. 미베인 교수는 본인보다도 훨씬 더 이쪽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경준 의원은 실질적으로 그 미베인 교수가 사용했던 e포렌식이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고 어떤 요소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7가지 질문이 뭐였고 어떻게 미베인 교수가 대답을 했으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이거였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이 선거 부정이 있을 초기 사전 선거율을, 초기 사전 확률, 선거 부정이 있을 초기 사전 확률을 50%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어 과장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
이거에 대한 확률을 초기 확률로 설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정선거가 있을 초기 확률을 예를 들어서 한 10%나 한 20%로 시작을 했어야 그 결과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데 50%로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초기 사전 확률을 50%로 전제한 것이 잘못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미베인 교수의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초기 사전 확률, 부정선거가 있었을 확률 50%, 없었을 확률 50% 이렇게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간값을 이용한 것이고 가장 공평한 값, 있었을 확률도 반, 없었을 확률도 반으로 놓고 그런 전제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미베인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해놨습니다. 자, 최초에 이 포렌식을 개발할 당시에 미베인 교수의 답변이죠. 여러 가지 다른 사전 확률 값을 지정하여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센서티브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민감도 검사. 그러니까 앞에 초기 확률을 이제 몇 %로 놓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얼마만큼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느냐 이런 걸 검사를 하는 민감도 검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초기 사전 확률을 넣든지 간에 50으로 넣든 10%로 넣든 아니면 70% 넣든 간에 결과값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결론적으로 정도의 크기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제 데이터의 그 사이즈죠. 데이터의 크기가 아주 이만큼 이 정도로 큰 데이터죠. 굉장히 큰 데이터 아닙니까? 이제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사전 확률 값을 지정하는 것이 결과값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혹, 초기 사전 확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률을 50%로 전제하고 검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값을 놓고 하는 것이 확률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을 초기 사전 확률 50%에서 93%가 된 것은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이 부정 투표율이 통계 모형으로 이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부정 투표율은 7.7%였어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 기준으로 따지면 10%예요. 민주당 후보가 이긴 그런 지역구를 따지면 부정 투표가 감지된 부정 투표율이 7.7%가 아니라 10%입니다. 근데 미베인 교수가 지금 전 세계의 총 선거를 401개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401개 중에 한 7.7% 전체적으로 부정 투표율이 7.7%가 나왔는데 그것은 상위 15%에 해당하는 부정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년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뭐냐면은 부정 투표가 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 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있는 선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통계 모형상 부정 투표가 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부정 투표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럴 경우는 부정 투표율이 한 2.5%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7%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률, 부정 투표 확률이면 거의 100% 부정 선거가 있었다, 부정 투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높은 수치라는 거죠. 이 사람 유경준 의원 말대로 이 퍼센티지가 부정선거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퍼센티지는 여태까지 401개를 분석한 다른 선거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이고 이 정도의 확률에서는 거의 100%, 거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로 결론이 났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잘 알지 못하고 했던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게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100%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전 투표를 하는데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어서 사전 투표 미리 등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신분 확인하고 바로 찍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대부분 100%에 근접하는 집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뭐 70%니 60%니 나올 텐데 미리 등록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100%에 근접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미베인 교수가 잘못 입력한 거다. 그래서 잘못해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 미베인 교수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이건 또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도 사전투표를 100%로 하는 엉터리가 어딨냐. 이거 엉터리다라고 말했는데 두 분 다 이병태 교수님도 그렇고 유경준 의원도 그렇고 전 통계청장도 그렇고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왜 뭘 모르고 하냐면 이 포렌식 프로그램에는요. 이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사전투표 인디게이터라고 말하거든요. Pre-vote indicator variables라는 말이 있는데 지표 변수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전투표 지표 변수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투표율이 100%가 나오더라도 부정선거로 판정하지 않게끔 하는 그걸 조정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런 조정해줘서 실질적으로 70%가 아니라 70%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100%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가 어떤 부정선거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아니다 하는 결과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즈가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이 인디케이터 지표 변수가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역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대한 특성을 지정해주는 역할도 또 하는 그것을 지표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지표 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적인 것을 조정해 준다든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지역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부정선거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또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투표율 65%밖에 안 나왔는데 사전투표에서만 100% 나와서 그거를 잘못 감지해가지고 부정선거로 판단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러한 지표 변수들이 또 입력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렌식 프로그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그동안의 그 경험과 많은 분석의 그 결과들을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동안 다 고쳐놨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100%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병태 교수나 유경준 의원의 말이 이 포렌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연구한 학자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의 학자 대 학자로서 리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다시 이제 갈비진 두 번째는 대각선상의 데이터. 이건 뭐냐면 이른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이 있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었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과를 과장시키고 왜곡시켰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각선상의 데이터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각선상의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에서 뭔가 잘못 입력된 데이터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보고를 받은 미베인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제거했어요. 오류가 다 제거됐어요. 오류를 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결과를 돌려봤는데 역시 결과에는 아무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한 문제들은 어떤 부분들은 맞아요.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었던 것을 인정을 했죠. 뭐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 결과라는 것도
짚어보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메이저라는 것은 이제 주된 요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오류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맞았는데 작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오류들을 제거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결과치를 뽑아봤는데 역시 똑같이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미베인 교수가 자기 의견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학자로서 받아들이고 다 고쳐서 다시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과에. 자, 5번째 의혹은 뭐냐면 부정투표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역구 22개가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7곳이나 있다. 그러니까 부정투표에 의해서 통합당 후보도 7곳에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엉터리 아니냐. 자, 미베인 교수가 이런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이 통계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 가정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통계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미베인 교수가 가정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통합당도 부정선거한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길게 반사실적 추론 기법을 통해서 역추적하는데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부정투표가 22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22곳이. 근데 그 중에서 7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당선이 됐다는 거죠. 미래통합당, 그 표현을 미베인 교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정투표가 있었던 곳에서 미래통합당이 당선됐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낫을 텐데 그 표현이 살짝 이 학문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래통합당의 후보 지역구 7곳도 미래통합당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듣기에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를 했구나라고 들리는데 그런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먼저 판별을 합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럼 부정이 있었구나라고 판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이긴 사람, 투표에서 이긴 사람 쪽으로 그 부정선거가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설정을.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도록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곳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전을 해서 당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미베인 교수가 말했던 미래통합당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7군데에서 당선됐다라는 표현은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정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군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전을 해서 당선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을 미베인 교수가 쓰긴 했습니다만 학문적인 통계학자로서의 표현이었던 것이고 그 설정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별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당선된 사람한테 그 부정선거가 작용했다라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부정선거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군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인식하기를 미래통합당에게 유리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베인 교수가 그렇게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22개 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7곳은 부정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7곳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또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 제기한 오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구 당일 투표와 투표소별 당일 투표에서 데이터가 중복되는 게 좀 있었다.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베인 교수. 그렇구나 해서 이제 갖다가
redundancy라고 말하는데요. 이 redundancy를 다 파악하고 중복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다 해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다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했지만 여전히 어떠한 결과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몇 개의 투표소가 중복됐다고 해서 결과를 바꾸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문제점들은 결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다 제거했어요. 이미 제거해서 다시 돌려봐가지고 다시 결론 내렸는데 여전히 부정선거다.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어떤 7가지 오류 중에는 의혹 중에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제기한 것이 한 반이 있고요. 실질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이 한 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요인들이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의 아주 작은 요인들이었던 거죠. 마지막 7번째는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그 고유한 선거제도, 사전선거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 그것도 아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미베인 교수 논문 한참 나왔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미베인 교수가 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부를 다 합니다. 연구를 하고요. 그 때문에 충분히 사전선거제도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20대에 대한 사전투표의 통계적인 결과 분석한 것도 보면 있어요. 근데 또 미베인 교수의 5차 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걸 비교해 놨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부정투표가 없었다는 거죠. 부정선거로 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했고 그때도 똑같이 사전선거가 있었고 당일선거가 있었고 투표제도가 선거제도가 바뀐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대 때는 부정이 없는 거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베인 교수가 한국 투표 제도를 잘 몰라서 결과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 라는 것도 자기들만의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 이렇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누군가는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가면서 마치 자기가 이 통계를 다 아는 것처럼 미베인 교수들은 완전히 잘못된 통계를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은 미베인 교수 다 해명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베인 교수가 해명을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100% 다 완벽하게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 해명이 끝났는데 이제는 유경준 의원이 말할 차례 아닙니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면서요. 욕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야당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의혹과 이렇게 많은 증거와 이렇게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포렌식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작되었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어떤 베리어블즈가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좀 제 비디오를 보시면 답 좀 해주세요. 7가지가 해명됐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베인 교수의 논문의 그 분석 결과가 올바르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